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비자 주제는 국내 및 국제 중개 활성화 및 그 시행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재 제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중재라 하는 것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중재인 양 당사자가 분쟁의 당사자에서 분쟁 청구를 하는 사람과 그에 따라서 청구를 당한 사람 모두가 중재인이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중재인의 판정에 전적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중재 합의에 기하에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과 중재 부분의 차이점은, 중재인의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의 동의나 부동의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한번 각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중재 법원의 판결과 비추어 보면 중재는 좀 더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인은 법관이라는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법원과는 좀 다른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중재인은 법관이라고 볼 수 있고 중재기관은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강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 등에 있어서 사건이 폭주하고 판사의 절대적 수가 미흡하여 제대로 된 사법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재의 중요성은 그런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 산업 활성화의 당면과제와 추진 방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재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를 볼 수 있는 상사 분쟁 중재가 있고 소비자 분쟁 중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에서 과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비자 분쟁에 대한 중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다양하게 복잡하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재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K-팝으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받고 있는 문화적, 즉 엔티티 산업 분야에서도 중재가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가 중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중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과 중재가 혼합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제대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현안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제도나 중재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인의 공신력입니다. 그래서 중재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거하고 중재인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중재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사실은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와 같이 중재 산업이 나름대로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에 의해서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국민의 분쟁이 발생될 때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의 기본권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달리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것이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재는 재판과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인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 합의가 필요하고 중재 합의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중재에 대한 인식 부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이 중재에 대해서는 다소 비우호적인 의식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를 들어 건설 중재에서 선택 중재에 대한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상위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좀 더 법원의 우호적인 의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중재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중재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중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거나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도적인 중재 제도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일정한 분야에서 중재가 가능하도록 중재 정황을 추가하도록 법제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조정 중재 시에서 절차가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중재 절차 등에 있어서 증인이 정언할 때 위정죄의 처벌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재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재인에 대한 신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냐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기관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 비해서는 중재기관의 예산 등 사회적인 지원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중재기관 및 중재인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사회자의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식자산과 스포츠 등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인식에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는 법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예비 절차로서 이중제 처세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인식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중재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조정과 중재가 신속 경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또한 결과에 대한 예측치를 저렴한 비용으로 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단체 주도하에 국내 및 국제중개의 자질 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제중개에 있어서 중재인의 자질과 전문적인 능력 부분은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재 산업 과정에서 국제 모델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재에 관해서 주목성의 법무부 그리고 중재기관인 대한정서중재 그리고 중재인들이 모임인 대한중재협회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에 의해서 중재산업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재산업에서 어떤 가장 모범적 국제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각종 조정 중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기관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 주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대한중재인협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재판정부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법률 전문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사정하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양산됨으로써 중재판의 신뢰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조정 중재의 활성화 부분이 당연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선진국이므로 이 분야를 제대로 발전시켜 국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국제 중재에서 국내 중재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일부 특정 중재인만의 과점 현상이 발생되어 있어서 좀 더 문화를 교환해 많은 중재인들이 해외 중재인으로 등재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재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사 분쟁 중재와 소비자 분쟁 중재가 있는데 상사 분쟁 중재인 것은 내부 통제를 통해서 중재 판정 신뢰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 중재 기구는 ICC입니다. ICC는 평균 분쟁 금액이 1억 달러를 연간 중재 건수가 한 1000건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회나 기타 중재기관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뢰성 있는 중재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특히 I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또한 수많은 소비자 분쟁 중재에서는 이와는 달리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적인 해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ODR, 즉 온라인 분쟁 해결 방안을 도입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재산업 활성화의 당면 과제와 추진 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제 과거에는 법원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분야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ADR 중에 하나인 중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미국 중재협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임스라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재기관이 영리 회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국제중재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런던에서 런던 국제중재법원 LCIA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등으로 그 역할을 일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중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왠가하면 중국에 대한 법원에 대한 인식 부분이 낮다는 점을 우려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을 신뢰성 있게 해결하고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대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인 국제분쟁 중재 해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IPEC이라고 특허점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한 분쟁 중재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행정부의 각종 조정 분쟁 기관이 많이 산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라 제대로 된 활용이 좀 미흡하여 이 부분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 중재인들의 만의 모임을 통해서 중재인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
아비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전 세계에 100여 개국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중재협회를 벤치마킹해서 중요한 장점은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중개인협회와 국내중개교섭센터가 있는데 대한중개인협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인 관련된 사항은 대한중개인협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ADR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방향에서는 최근에 법을 통해 중개산업 진행하는 법률이 이루어지고 중부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중개산업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인사조정법도 개정하고 중개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과 중개의 상호 유기적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중개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변호사의 중개인으로서 참여에 대한 법적 권한과 마련에서 변호사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개산업에서 대한중개인협회 역할 정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법 소유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ODR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재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대한중개인협회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적,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상사 분쟁과 소비자 분쟁이라고 수 있습니다. 상사 분쟁은 주로 기업 간의 어떤 상사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 국제 상사 분쟁의 대표적인 얘기는 ICC의 경우를 보면 평균 분쟁금 1억 달러고 연간 분쟁 건수는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잘 검토하여 그 장점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재판이 신뢰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비자 분쟁의 경우는 비교적 건수 자체는 많으나 그 분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경제적 분쟁 해결 모델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OECD에서 최근에 ODR 모델 구축을 하고 있고 특히 EU에서 ODR 모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사 분쟁에 대한 중개의 송신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그 중재 판정의 공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ICC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중재 판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내의 상사 분쟁 계약에 있어서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장을 유도해서 대한상사 중재원이 좀 더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상사 분쟁에서 중재 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국제 중재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교육이라든지 기회적 자질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럼 이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에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구축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개인협회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중개인 리스트에 등재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일부 소수의 편중된 현상을 답해 좀 더 많은 국내 중개인이 해외 중개기관의 중개인 등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국제중개인 교육 및 통합관리 기관 육성에서 대한중개인 또는 대한중개인협회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건수가 많고 분쟁금액이 다소 적은 소비자 분쟁에 대한 중개에 있어서는 국제 내지 국내 소비자 분쟁 계열 계획에서 중재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법제도적인 법제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미국 같은 일정한 금액의 소비자 분쟁 같은 경우는 중재장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외 사례를 좀 더 참조하여 중재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ODR 제도를 법제하고 활성화하는 데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의 경우에는 견제소송 등에서 ODR이 상당히 일부 발전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재기관이나 조정기관에서 ODR이 활성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물론 ODR과 관련해서 법적 쟁점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제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전제 유효협약에서 중재 판정의 경우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이 되지만 ODR의 경우에 대한 집행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국제협약에서 ODR 중재 판정 자체도 이 협약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분쟁, 장기적으로는 상사 분쟁도 앞으로는 ODR로 변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적인 관심과 기울여 하게 어떤 사회 지원 인프라 산업으로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특화된 분쟁 부분에 있어서 보면 스포츠 관련돼서 보면 스포츠 부분은 지금 모든 것이 CA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전문 중개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재는 지금 KCAB 상사중개인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더 특화시켜서 전문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스포츠 산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해주는 방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새로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에서 법의 효과가 기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포츠 단체에서 내부 통제 부분, 그 다음 선수들 인권, 공공화주, 세무, 사회보장, 캐릭터 홍보, 기타 IP 산업 문제, 그 다음 스폰서 문제, 그 다음에 에이전트 문제, 그 다음에 내부적 그리고 규율한 내부 법률 규칙, 그 다음에 인터넷 분쟁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법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A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이 그 다음 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준상금을 반환해야 된다서 비합리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개선하고
스포트 분쟁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분쟁은 CA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CA에서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CA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되고 접근성이라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되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ADR 분야에서 ODR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 분쟁 같은 경우는 분쟁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다수가 온라인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에서 ODR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거래 분쟁 조정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ODR 경우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쟁이 ODR 사이버 코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준비 작업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중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 모든 중재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각 분쟁 분야별 ADR 현황의 부분에 있어서 중재 판정부에다 민간 주도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대한중재협회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담당해서 중재의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직무윤리 점검이라든지 연구 발전, 그 다음에 정보 교육 같은 부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은 법원과 법무부 변협 쪽에서 분쟁의 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좀 더 대한중재인협회가 많은 역할을 해서 좀 더 대한중재인협회와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 쪽이 같이 탄압을 같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4대 기관화 내지 5대 기관화를 통해서 좀 분적으로 좀 더 유연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분위기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대형 해체를 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이고 그 다음에 또한 대한중재인협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자가 유기적 역할을 해서 좀 더 모든 국내 행정 ADR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해서 그리고 또한 조정중재인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내용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 두서없이 개발적이라거나 중개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